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동의 석유 재벌 가문, 그것도 사우디. 왕족과 가까운 관계를 지닌 집안의 딸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름은 라일라 알사디.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황금으로 장식된 삶을 살았다. 태어나자마자 그녀의 이름으로 설립된 자선재단, 16번째 생일에 선물로 받은 수억 원짜리 아람마, 20세 생일에 런던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은 그녀에게 세상은 언제나 풍요와 특권으로 가득 찬 무대였다. 그러나 그러한 부는 동시에 커다란 굴레였다. 라일라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두고 있는 황금 감옥이라는 걸 25살의 어느 날 깨닫게 된다. 그날은 평소처럼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였다.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선언을 했다. 라일라, 너의 결혼이 결정되었다. 그 상대는 알만수르 가문 소속의 칼리드 왕자, 나이 48, 이미 2명의 부인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금으로 된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충격은 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세 번째 부인이 된다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이것은 단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과 왕실의 결합이다.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라일라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그 밤 침대에 누운 채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드라마였다.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그녀에게 한국 드라마 속 남성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여성에게 존중을 보여주고 배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존재들. 그들과 사우디 남성은 너무도 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한국으로 가자. 아버지에게 간청했다. 단 6개월만 한국에서 공부할 시간을 주세요. 한국의 선진적인 문화를 배우면 장차 칼리드 왕자님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합격해 있던 그녀는 모든 걸 준비해둔 상태였다. 아버지는 결국 4개월을 허락했고 2022년 봄 라일라는 한국 땅을 밟았다. 자신이 몰래 쌓아온 자유로의 준비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라일라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깊은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드라마로 배운 서툰 한국어를 입에 담으며 서울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수업을 시작했다. 삶은 곧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건 어느 늦은 밤의 사소한 만남이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배가 고파 들어간 기숙사 근처의 작은 편의점. 그곳에서 라일라는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난다.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는 친절하게 라면을 골라주고 물까지 직접 부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감동을 받았다. 그날 밤 라일라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민준과 나란히 라면을 먹었다. 단순한 인연이 그저 스쳐 지나가리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이후 자주 그 편의점을 찾게 된다. 민준을 보기 위해서였다. 민준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겨주었고 어느 날은 직접 학교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캠퍼스를 걷고 숨은 맛집을 소개해주며 민준은 끊임없이 라일라를 배려했다. 강한 햇빛을 걱정하고 종교적 이유로 먹지 못하는 음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의 모습은 라일라가 자라온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무슬림 정체성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태원의 할랄 식당을 알아보고 라일라가 감기에 걸렸을 땐 약과 비타민, 꿀차를 사서 나타났다. 이 모든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심스레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민준은 진심으로 그녀를 대했고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민준은 단순한 유학생이라 믿었지만 라일라는 사우디의 막대한 부를 지닌 석유 재벌가의 딸이었고 몇 개월 뒤면 사우디로 돌아가 왕족과의 정략 결혼을 해야 할 예정이었다.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민준과의 감정은 깊어졌고 자신이 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일라 씨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 순간 라일라의 심장은 내려앉았다.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에게는 정혼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민준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라일라는 도서관에 우산 없이 갇혀 있었고 민주는 전화 한 통에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한쪽 어깨가 흠뻑 젖은 채였다. 라일라 씨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라일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두 사람은 빗속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그러나 달콤한 순간 뒤엔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더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했다. 결국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라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그냥 유학생이 아니에요. 사우디 석유 기업 회장의 딸이에요. 그리고 몇 달 뒤면 왕족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 배신감, 슬픔이 겹쳐져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가장 진실한 순간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이후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따로 지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상황이 너무 벅찼다. 라일라는 아버지의 명령과 민준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찢기듯 흔들렸다. 그녀는 매일 밤 고민했다. 가족의 명예와 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라일라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가족과 왕실, 재산,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긴 것이다. 한국 남자 김민준. 그녀는 다시 민준을 찾아갔다. 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 나와 함께 해주세요. 민준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라일라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들은 결국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라일라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결혼을 거절하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그 선택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라일라는 후회하지 않았다. 몇 개월 뒤 한국의 작은 예식장에서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고급 보석도 왕실의 축복도 없었지만 그 자리엔 진심이 있었다. 라일라는 더 이상 석유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녀는 민준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누군가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인생에서 진정한 부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는 것을.